안녕하세요. 러시아랑 중국이 전쟁하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미국을 제외하고 러시아는 명실상부 최강입니다. 진짜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약 8,000개가 넘는 무시무시한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요. 소련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대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20년 전과 비교해 엄청나게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인데요. 자, 그럼 경제력, 육해공군, 비대칭 전력을 기준으로 양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국의 경제력 비교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바로 다음가는 경제대국이며 2019년 중국의 GDP는 바로 순위 국가인 일본, 독일, 인도의 GDP를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반면 러시아의 경제력은 2020년대 현재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물론 이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유가 폭락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규모는 물론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 구조의 안정성도 러시아는 중국에 크게 뒤떨어집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는 무려 러시아의 약 9배에 달한고 1인당 GDP는 아직 러시아가 근소하게 높긴 하지만 1만 달러 초반대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양국이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러시아가 중국에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육군, 중국 인민의 반군 육군은 2000년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군대를 모델로 모방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일부는 서방 세계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차 및 약포의 양질을 비롯한 전체적인 장비의 질에서는 러시아 육군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육군도 과거에 비해 가용 전력이 크게 줄어들고 상당수가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의 반군 육군은 러시아 육군에 비해 기술이 부족합니다. 중국 인민의 반군 육군은 3세대 전차가 850여 대밖에 안 되지만 러시아 육군은 약 5천여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디긴 하지만 신무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요. 게다가 T-72 전차는 무지막지한 개량에 또 개량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러시아 육군은 공수부대 전력 또한 막강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급격히 현대화되어 가고 있고 더욱이 러시아는 포병 전력에서 중국 인민의 반군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포병 전력이 만만치 않다고 하나 엄연히 약포의 질로 보자면 자주포를 주축으로 하는 러시아군에 비해 자주화가 안 된 견인포 위주의 야포를 주축으로 포병을 구성하는 중국이 야포의 질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포병의 정보자사 능력 체계와 포병 체계의 운영에서 러시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육군의 포병 전력을 포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도 미국뿐이고 그나마 상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 정도이다. 7. 중국은 현재 포병 전력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에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기에 러시아에게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 항공 전력에서도 러시아의 질의 우위는 계속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러시아제를 모방하거나 카피하기 바쁜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 점을 극복한 것이 유럽으로부터 기술 지원과 불법 복제를 하여 얻어진 결과이지만 여전히 그 갭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원병과의 전력에서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명백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명경시 사상이 강한 공산권 군대이기는 매한가지임에도 이런 차이가 벌어진 것은 양국의 경제력 차이 때문이다. 중국은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도 군수체계와 지원병과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어서 해당 병과의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러시아는 현재 군 규모와 가용 전투 장비를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중국에게 사실상 추월당한 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따라잡혔다는 평가에서도 군수체계 운영 면에서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우월한 것 역시 사실이다. 해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2000년대 들어 현대화되었고 중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을 꾸준히 건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야오닝 급항모까지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러시아 해군이 우위에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 해군은 아직 영국 해군, 프랑스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에게도 밀립니다. 러시아 해군의 핵잠수함들은 중국의 핵잠수함들보다 훨씬 강력해 여전히 강력한 핵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해군은 키로프급, 슬라바급 등의 강력한 수상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차후에 건조대 신형함들까지 확보된다면 중국 해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 해군은 신형함 확보가 더디고 당장 러시아 해군의 주력은 슬라바급, 우달로 2급, 소브레멘 2급인데 이들은 소련 시절 건조된 거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해군은 중이지스함들과 최신함들을 다량 건조하고 있어 중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의 격차는 빠르게 좁혀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은 현재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즉, 차후에는 중국 해군도 적어도 질적으로 러시아 해군과 대등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공군 전체적으로 보면 양측의 개별 무기체계는 비슷하다 못해 동일한 수준이며 원조라 러시아 기체이고 중국은 그 러시아 기체를 베이스로 카피 플러스 국산화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SE-, 30SE-, 35SE-, 34 등의 전력이 주력이고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J-, 11J-, 10J-, 16과 같은 J 시리즈의 전력이 주력이다. 이 항목이 은근히 대한민국 공군과 항공자위대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는 러시아의 SE-, 57과 중국의 J-, 22 실전 배치가 되므로 스텔스기의 성능에 따라 두 나라의 기술 차이가 날 것입니다. 조종사의 기량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실전 경험이 많아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의 파일럿들은 한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바가 있지만 최소한 중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비행시간에서 러시아를 나름 많이 따라잡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종사 양성에서의 소요되는 훈련 프로그램화 이수 체계에서는 러시아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 폭격기 전력과 초음속 폭격기 전력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당연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전술기 전력이 좀 애매한데 양측이 비슷한 전투기가 주력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기체의 외형적인 하드웨어 차이가 적어서 질적인 미사일이나 전자전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러시아가 여전히 중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공산권 미사일의 기본 원조가 러시아이고 중국은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능력을 따라잡지 못한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비대칭 전력 러시아는 냉전 시대부터 미국에 맞서기 위해 어마어마한 핵전력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과거의 아쿨라급, 현재의 보레이급으로 대표되는 SSBN 전력도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미국의 MD도 뚫어버릴 수 있다고 평가받는 토폴의 다탄두 개조형인 야르스 미사일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러시아에게 핵과 대량 살상 무기체계 전력에서 양과 질적으로 모두 압도당합니다. 현재 상태로 러시아와 중국이 핵전쟁을 벌인다면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할 핵무기를 제외하더라도 당장 4,000에서 5,000발의 핵무기를 중국에 투하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여기에 절반 정도 수량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 3월 기준 2,000여 발 이상의 ICBM부터 SLBM,
항공포탄, 야포탄 등 형식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실질적 가용 전력은 단신이 1000발을 좀 넘습니다. 물론 중국이 핵탄두를 추가로 생산하여 배치하고 발사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수천 기의 핵무기에 얻어맞은 상황에서 그런 생산력이 남아있을 여력이 없을 것입다.